현역은 횡재, 신인은 횡사. 국민의힘에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신인이 현역의 벽을 넘기란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현역이 확연히 유리했습니다. 정욱택 의원, 이종배 의원, 박덕흠 의원 5명 현역이 모두 승리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경선 결과 얘기입니다. 1차 경선 결과고요. 정치권에선 현역 불패다, 신인 횡사 공천이 됐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35% 감산을 받았는데도 승리한 현역 의원도 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서 현역의 벽이 상당했음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김민석 의원이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민주당은 시스템으로 공천이 돌아가는데 국민의힘이야말로 시스템 사천이 아니냐라고 민주당이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은 8년 전 정해진 기본 틀이 유지되고 있고 국민의힘은 한동훈, 윤재욱에 의한 당무 기여도 채점으로 시스템 사천을 굳혔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 국민의힘은 시스템 사천입니다. 현역들이 확연히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시선에서 보면 이 지역에 도전했던 용산 참모들은 대거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용산의 힘이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평가도 가능해지는 대목 같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사천이고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다라는 김민석 의원의 주장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뭐라고 반박했을까요? 상당히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표 결과 집계 과정을 모두 공개하겠다. 이 대표는 할 수 있냐? 라는 겁니다. 경선 관련 여론조사 당원 투표 결과를 개봉하겠다. 합산까지 전 과정을 후보와 대리인에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 대표의 민주당은 이렇게 공개할 수 있냐? 까봐. 못 가지. 국민의힘 공천 사심 피해 여지 없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네. 깔 수 있냐? 이건데 일단 현역들의 벽이 상당히 높긴 하군요. 그러니까 현역들의 벽이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입이 없으면 현역들이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민주당 공천에서는 현역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건강하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군요. 솔직히 이중당적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 진보 진영에서 이미 지난 대선에 들어와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알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공포스러운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김민석 의원이 공천 사천 얘기하지만 사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한동훈계 인사가 공천의 이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찾기 어려운 거죠. 예. 그리고 사실은 합리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데이터라는 것은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의 주관으로부터 출발하고 그 데이터가 일정한 양이했을 때 그게 객관화되는 변증법적인 과정을 가진단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마찬가지로 집단적인 사천을 하고 있는 거죠, 민주당은. 그게 무서운 거예요. 집단적인 사천이에요. 이거는 이재명과 좋아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개인 말하자면 공천 시스템을 만들 때 무리지어서 일정하게 쳐내기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데이터를 까봐라. 데이터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그게 건강한 데이터냐. 중국의 데이터와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거하고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실제적으로 저는 그렇게 느껴요.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난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유독 약했습니다. 예. 그것은 이미 좀 그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사실은 총선에 나오기 위해서 대통령실에 근무하거나 당에 근무하거나 그런 것을 해왔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경쟁력이 다소 약했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과거와 달리 대통령실에서 일했다거나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으로 무조건 점수를 주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고 저것이 저는 답이에요. 그런데 민주당의 경선의 결과를 보세요. 앞으로 나올 텐데 판판이 현역이 깨질 겁니다. 그 데이터가 과연 정확한 올바른 데이터냐. 그런 질문을 민주당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과연 용산 행정관 출신들이 대거 탈락한 저 경선을 두고 현역이 살아남는 사천으로 볼 거냐, 아니면
현역이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비명 현역들이 후두두 떨어지는 민주당의 공천이 문제인 거냐라는 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들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과 공개하겠다. 본인들에게도. 민주당은 할 수 있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최병천 부원장님, 네. 민주당도 혹시 아까 논란이 주르륵 됐던 그 채점표 공개할 수 있을까요? 실은 우리 박용진 의원께서 재심 신청을 했는데 공관위 회의를 열지 않고 곧바로 기각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네. 이게 이제 그리고 임혁배 공관위원장은 뭐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가 공개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가 말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이 좀 약간 부끄러운 점인 거죠, 지금. 그런데 지금 이제 재밌는 거는 국민의힘 공천이 나름 이제 제가 보기에는 현역이 많이 살아남았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로 고마워야 될 분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님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가장 걱정하던 건 뭐냐면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만든 개혁신당으로 이탈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한 국민의힘 현역들과 10명, 20명 이상이랑 교류하고 있고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준석 대표로 그 컷오프라든가 이런 거를 이탈할까 봐 현역을 좀 붙잡아두는 거에 염두를 뒀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거에는 이재명 대표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 덕택에 현역한테 좀 유리한 방식으로 공천이 이루어지게 됐고 또 한편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님이 여러 가지 공천 논란을 하게 되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야말로 이준석과 이재명 대표 양 대표의 반사 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이참에 과거에 한때에는 공천과 관련된 평가 결과를 공개한 적도 있었거든요. 당사자에게 통보했던 적도 있었고 이게 비공개가 된 지는 불과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리 자신 있다 까겠다. 누가 더 사천인지 보자라고 하고 있으니까 앞서 지금 논란이 쭉 됐었던 이야기들도 궁금하잖아요. 네네. 과연 이 대표는 한 비대위원장의 이 제안을 받을까요? 우리도 까겠다. 국민들 앞에 이 계산 결과와 어떻게 점수 합산 결과의 과정을 공개한다면 공천 논란 뭐 줄어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요. 공개할 수 있는 게 시스템 공천이고요. 공개를 못하는 게 시스템 4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공천인지 시스템 4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시스템이 돌아갔더니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나옵니까? 뭐 비명행사, 찐명 뭐 횡재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만약에 김민석 의원의 말처럼 그 국민의힘도 시스템 4천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친윤 공천, 친한 공천 이런 이야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안 나오고 현역 공천 우는 그런 이야기밖에 안 나오니까 어느 것이 더 시스템적인가 그거는 이제 뭐 많은 유권자들이 판단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재심 관련해 가지고 제가 민주당 당원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후보자 신청 당사자는 심사 결과 이의가 있을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중앙당 재심심사위원회에다가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박용진 의원이 재심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규정이 어떤 규정이 있냐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이라고 아주 긴 타이틀의 규정이 민주당 당규에 있는데 거기에는 재심심사위원회가 이 그 재심 신청 마감 이후 이틀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해가지고 제적 과반수 출석해가지고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박용진 의원의 재심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재심 신청에 대해서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했습니까? 뭐 이런 재심위원회가 열렸습니까? 공관위원회가 열리는 게 아니고요. 그 민주당 당규에 의하면은 재심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재심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 과반수 출석해가지고 출석 과반수의 의결로 박용진의 재심 신청은 이의 없다 이렇게 기각시켰습니까? 뭐 그 공관위원장인지 아니면 그 뒤에 있는 누군지가 뭐 이거 기각시켜라 합리하게 문자로 띡 그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 상황에서 무슨 민주당이 시스템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도저히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유독 신인들이 떨어질까? 국민의힘의 룰 때문이다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공천 룰 한번 보시죠.
현역 컷오프 권역별 하위 10% 총 7명 지역구 재배치에 동의할 경우 예외 조치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지역에서 다른 허엄지로 갈 경우에는 이것은 현역을 우대한다라기보단 희생을 감수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라는 당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다선 의원 감점 항목, 동일 지역 3선 이상 경선 득표율 15%를 감산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감산받고 탈락한 다선 의원은 없다라는 거고요. 물론 2차, 3차 경선 결과도 좀 지켜봐야겠죠. 경선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일반 국민 80, 당원 20%인데 인지도와 현역이 유리하다라는 측면에 공천 룰이 현역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대목입니다. 공천 룰도 좀 저희가 따져봤는데 지금 흥미로운 포인트는 박 차관님, 네. 민주당은 김민석 의원이 나서서 야 우리는 시스템 공천 공정한데 국민의힘 너네는 뭐냐, 한동훈 마음대로 사천 아니냐라고 비판하고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비판했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목소리 혹시 준비돼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서로가 서로를 향해 공천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여론조사에 신명이 김명장이 개입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수상한 업체를 중간에 띄워넣게 한다? 대장동 비리가, 백현동 비리가, 성남FC 비리가 다 그런 식으로 이재명 측의 수상한 업체나 관계자가 이유 없이 들어가서 벌어진 비리 아닙니까? 그 버릇 못 버리시네요. 저게 공당입니까?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고요. 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순발력이 참 대단해요. 저 얘기는 지금 저 여론조사 업체와 관련된 얘기인 거예요. 그 경쟁에서는 떨어졌는데 김병기 공천위원장이 얘기를 해가지고 다시 들어갔다고 하는 그 업체. 그 업체에 대한 얘기를 지금 대장동 얘기까지 거론해가면서 다시 잊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데 결국에는 민주당에서 그 업체는 이제 취소했다고 발표를 했죠. 취소하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그러면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나 탈락시켰었는데 나 재심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1차 탈락자들 가운데 재심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꽤 높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시스템 공천이냐 시스템 사천이냐. 시스템 사천이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어쨌거나 지금까지 누가 보더라도 선순환의 구조로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는 구조가 돼 있고 내부에서의 반발도 나오지 않고 또 내부에서 현재까지 제가 알기에는 7명 정도의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민주당은 이미 악순환의 구조에 갇혀 있는 거죠. 뭘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욕심을 위한 사당화가 개입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받고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증거들이 쭉 나오고 있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 국민의힘은 현역이 유리하다. 구조상 보면은요, 경선을 하면은 현역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현역은 그 지역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아무리 점수를 낮게 받고 있는 현역들도 지역구 관리에는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령 그 현역에 지역에서 구청장이나 아니면 시의원이나 인지도가 있는 경쟁자가 나올 경우에는 5%, 10% 페널티가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러나 전혀 새로운 신인이 나올 경우에는 20%, 30% 감점해도 뒤집기 쉽지 않아요. 아무리 뭐 청와대 행정관이라 하더라도 안 그렇죠. 되는 거군요. 그리고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35%의 감점 요인을 뒤집은 경우가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현역이 그만큼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기사가 나온 걸 보니까 현재까지 공천이 확정된 명단 중에 대통령실에서 출신으로 공천이 확정된 사람이 12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컷오프나 경선에서 패배한 사람은 11명입니다. 가장 걱정했던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우스갯소리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이들 대학에 잘 보내려면은 엄마의 정보력, 아버지의 무관심, 할아버지의 재력, 자금력 얘기하잖아요. 기자들이 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지금 국민의힘이 잘 되고 있는 이유는 이철규의 정보력, 예. 한동훈의 운영 능력,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무관심, 신경 안 쓰고 영향력 미치지 않는다 그죠. 그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꽤 일리 있게 들렸습니다. 네, 박성규 전 차관의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